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오늘도 패널 김지훈 손해사정사를 모셔놓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보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촬영하시네요. 네, 네, 예전에 좀 같이 했었는데 지금 예전에 생방송도 같이 하고 우리 질문도 같이 받고 했었잖아요. 네네. 요즘 바쁘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건 문의가 늘어나가지고 네네. 업무 처리하느라고 촬영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또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한다고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요새는 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이제 이륜차로 치킨 배달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가해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했고 음주운전도 했고 차량도 본인 차량이 아니라 동승객의 회사 법인 차량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참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음주운전도 문제예요. 음주운전도 강력한 살인 행위지만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피해자는 그러면 민사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사건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회사 아까 법인 차량이라고 했었어요. 네. 동승자의 법인 차량.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법인 차량이라면은 보통 법인의 임직원이 이렇게 운전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네. 그리고 개인 2까지 우리가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요.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네. 자, 물론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면책금을 내게 되면요. 자기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개인 2까지는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를 그 회사 차량의 임직원으로 딱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개인 2가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도는 책임보험, 즉 개인 1의 한도 1억 5천까지밖에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돌아가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해액이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1억 5천 나머지 손해 3억 5천, 4억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참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지만 그 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보험차상이라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본인 만약에 지금 이 우리 돌아가신 피해자분 그분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아니면 오토바이 담보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운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기준에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 되니까 장인, 장모님까지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운전하는 사람 중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 있다면은 무보험차 상해로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제 형사합의를 해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이니까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 되죠.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중앙선 났으니까요. 침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 안 될 경우 당연히 징역 6년 이상 실형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보험자 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보험차 상해는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보험에서 보험료를 낸 대가로 그 약관상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한다라는 게 약관 규정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배상 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무조건 공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시도를 할 건데요. 그 시도를 해서 그 형사합의금을 만약에 받아버리게 되면 약관에 아까 가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사합의금 1억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 중에 일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서 전부 다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봐야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공제돼서 남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형사합의금이 무보험자 상해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데 무조건 공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일단 형사합의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게 어차피 형사합의금 자체에서는 형사합의서를 쓸 거 아닙니까? 형사합의를 써서 그걸 재판부나 검찰에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형사합의서에는 얼마에 합의했다라는 게 금액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입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남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 받은 금액은 전부 다 공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우 유족 측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만약에 대인 1까지 된다. 한다면은 1억 5천만 원은 상대방 책임보험 대인 1에서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 두 번째 우리 무보험차 상해에서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무보험차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지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이 총 손해액 중에 예를 들어서 총 손해액이 5억이다. 근데 약관상 계산한 금액이 4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4억은 받은 거 아니에요.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해자를
상대로 남은 1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험자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서 그렇죠. 형사합의를 하면 된다. 왜냐? 약관에서는 어차피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공제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상대방 대인 원 그리고 우리 무보험차 상해 이미 전부 다 지급받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손해액을 계산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보험자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망 위자료가 특히 이제 네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위자료를 이제 1억 이상으로 청구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5억이라 가정을 하고 약관상 지급 기준 무보험차 상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4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초과 손해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관에서는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자료가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송을 가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1억을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음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도 있죠. 그리고 종합보험도 안 되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도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법원에 위자료를 가중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억까지. 네. 2억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약관에서 이제 지급한다라는 위자료 기준하고 우리가 소송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위자료하고 거의 금액이 1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1억분의 차액 그리고 아까 약관상 지급 기준하고 법률상 손해 그 차액 1억. 그러니까 결국은 대략 한 2억 정도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좀 이해가 잘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유족 측에서 이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한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가해자는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이 달래지고 나서 물론 위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정보보장 사업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거기에서 어차피 약관상 지급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먼저 청구한 다음에 빨리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주 사고 중에서도 그 대인 2가 적용 안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죠.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돼 있는 을왕리 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